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진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려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했고요. 비유를 하자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도자기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죠. 경금 같은 것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그 강철이라든가 무쇠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이런 반지 보석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무기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거나 또는 금방 매금시키는 것을 신금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됩니다. 인월은 이제 입춘이 되면서 인월이 되는데, 중요한 것,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죠. 초춘 초봄이 되면서 아직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춥다, 조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신금 또는 경금,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니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절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임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도세주옥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월에 절지되는 일간신금이 너무 약하게 되면, 수가 있으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서 일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고, 병화라든가 정화 등이 있게 되면 화극금에서 일간 신금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월의 신금이 신약하니 반드시 약한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때는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같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신금을 도와준다고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만약에 천간에서 신금을 도와줄 때는 습토고 작은 토인 니사 같은 작은 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인월 같은 경우는 경금 같은 것이 있거나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인월 같은 경우 토가 있게 되면, 기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토가 기토를 인성을 갖다 파하기 때문에 그 기토가 일간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경금이라든가 신유금 등이 있게 되면 이 금은 일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많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연 같은데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거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신충하는 것을 좋게 보는 이론도 있지만,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령을 극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축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인월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를 마련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조구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입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 사주 볼 때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이 중요하고요. 이 둘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역할도 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신금이 월지에 있는 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가 되죠. 내가 극하고 내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 내가 관리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 재성인데, 나를 극하는 것은 극하자 관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나를 관리하는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인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든가 유흥오락이라든가 또는 주색잡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인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성하면 재물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내 배우자가 바로 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성을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양이 되거나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의 관계,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이겠죠.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발은, 재물, 월급, 이자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과 같은 것, 로또 당첨금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처가 예를 들어서 남자들 재성이 처라고 하면, 정제는 본처라고 하면 편제는 뭐가 됩니까? 본처가 아닌 여자친구, 나쁘게 표현하면 첩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같은 걸로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인데, 정과는 바른 남편, 그 다음에 편과는 아는 오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공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근데 일단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정제가 되고 정제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목이 왕한 무광절이 되겠습니다.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인월과 묘월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성한 시절임에 반해서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되죠.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을 금극목한다고 했지만은,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결한다. 금결. 그래서 목왕금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목이 너무 왕할 때 금이 약하면 금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든 인월에 오늘처럼 신금이 태어나든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만약에 인성이 있어서 신금을 생주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무토는 절대 안 됩니다. 무토는 어떤 토가 되겠습니까? 무토는 건토죠. 건토. 마른 토가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그 다음에 만약에 토로 생할 때는 음토인 기토는 습토입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목이 너무 왕한 상태에서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압하기 때문에 쉽게 기토가 신금을 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겁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금은 일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군비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재성을 서로 나누어 든다라고. 무거운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들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친구랑 같이 나눠 들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성이 왕할 때는 비견급제가 있어서 같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인비 등의 생조를 얻어서 일간 신금이 생기를 얻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 주옥한다라고 하면 이날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연간 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봉기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참 이거 다시 한번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인 안에는 시장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병화만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 정관이 되죠. 그래서 인월에 신금이 병화가 투출됐다, 이거는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 정관격으로 보는데, 재관이 왕하고 신약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간목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중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본기를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의 재성이 관을 생해서 일간이 왕하면 저 관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재관에 의해서 내가 시달림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연지 보게 되면은 진토를 봤습니다. 정인에 해당이 되고, 얘는 무토와 달리 지지에 있는 진토는 얘는 습토가 됩니다. 토, 생, 금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신금 자체가 신약한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수, 일지, 해수를 봤죠. 신의 일주, 인에 한복하게 되니까 당연히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인비를 얻는 것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등이 있어서 신금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인에 한복한다 하더라도 해 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은, 자수는 인월의 한기를 가중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지의 뿌리가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역시나 건토가 신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저거 같은 경우는 뭐 오금, 신금을 더럽히거나 매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무토가 약하더라도 신금 정도는 쉽게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술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10중 8구 토 다 매금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토다매금이라고도 하고요. 토후매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지 못합니다. 근데 신금이 술에 통근하는데 나쁠까요? 예, 이건 통근되는 것보다는 무토와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이 더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비견급적인 금을 얻지 못하고 토로서 신금을 생해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기축시가 낫습니다. 축은 얘는 지는 신금이 통근을 할 수 없지만 축은 신금이 통근할 수 있죠. 이 축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의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저 기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니사라고도 표현하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술시나 무자시보다는 오히려 기축시가 되고요. 그냥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약 기축시가 됐을 때 금수운 가면 안 되고, 이건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금수운으로 가면은 축, 진, 해가 다 습하죠. 그렇죠? 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복 이렇게 목이 더 왕해지고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고, 그 왕제는 병화를 이렇게 생해서 병화는 금을 갖다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금이 좀 목을 억제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목왕금결, 아까 말씀드렸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이 문드러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일간 신금도 마찬가지고, 경금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지는 진토 하나밖에 없는데, 역시나 목이 많게 되면 이
목이 토를 갖다가 금을 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또한 좋지 못한 신묘시 당연히 별로겠죠.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 이 임수는 물론 이제 진에 통근할 수 있고 해중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금 일간이 통근되지 않고 단지 습토에 의해서 이렇게 생을 받는다 정도는 일간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목화운도 나쁘지 않지만은 금운, 수운은 별로입니다. 수는 아니고 금운이라든가 목화운 정도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개사시는 좋지 못하겠습니다. 개사시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죽도 법도 안 되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생시라고 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화에 병화까지 있고 목이 왕하니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보다는 좀 좋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박 날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본다. 이 사주가 좋을 때는 이제 신유 경신 대운 이때 정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 전에는 이제 뭐랄까 조금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신시 정도. 선생님 관이 2개가 있는데 나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연지는 습토 하나에 의지하는 신금 받게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이긴 하지만 무술보다는 기축시가 나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축보다는 차라리 병신시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오늘 태어난다 그럼 저는 병신시, 기축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고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신금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뭐 관살 혼잡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역시나 이게 이 사주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칠살 정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정관인 병화가 여기에는 좀 더 낫지 정유시는 조금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쉽게 말하면 호랑이 새끼 하나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는 병신시가 정유시보다는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해시 될 거면 차라리 기축시가 더 나은 것이고요. 왜냐?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